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레톤입니다. 오늘 낮에 날씨가 정말 좋네요. 따뜻해요. 손도 하나도 안 시리고 너무 좋습니다. 낮 동안에는 탈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탄천 경유해서 서현까지 찍고 얼른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해 떨어지면 추워질 테니까 지금 이 따뜻한 시간을 이용해서 빨리 타는 게 정말 날씨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오늘 새가 아주 힘차게 울죠. 오늘 달릴만 나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중간중간에 턱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스팔트를 많이 깔았어요, 지금. 그래서 많이 매끄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서행하면서 턱 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막 달려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엄마 심부름도 가기도 하지만 갔다가 오는 길에 여기 BB5 여기 죽전 쪽에 새로 매장이 생겨서 오는 길에 구경도 한번 잠깐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턱이 없어져서 막 달리니까 좋네. 힘차게 걱정 없이 그냥 사실 저는 2단으로도 얼마든지 열심히 타니까 단수 많은 자전거 전혀 부럽지 않아요. 이럴 때 저렇게 미친듯이 휘청휘청 오면 안 된다니까. 픽시 타는 애들이 저렇게 와요. 애들이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진짜 사고가 나가지고 어디 하나 부러져야 저렇게 안 탄다니까. 막 타다가 사고 나느니 안전 라이딩 해서 사고 안 나는 게 더 좋겠죠, 여러분. 그리고 헬멧을 꼭 쓰십시오. 여기도 보면은 헬멧 안 쓰고 타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진짜 그거 나중에 사고 나면 누구도 책임 못 져요. 신난다. 너무 좋다. 진짜 달리면 납니다. 오늘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지금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낮에 따뜻하니까 숨쉬기가 진짜 좋네. 진짜 불과 몇 년 전이지만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강 자도에서 탈 때 로드도 많이 따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달리고 싶지가 않아요. 힘도 없고 기운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조향을 해놔서 유격이 없네요. 유격이 소리도 안 나고 자전거에서 이런 거는 미리미리 아주 해놓고 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겨울 동안에는 어차피 비수기라서 자전거를 타는 날이 적으니까 그럴 때를 이용해서 자기 자전거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또 정비도 확실히 해놓고 조향도 확실히 해놓고 이러면은 나중에 좀씩 따뜻한 날 탈 때 자전거에 문제가 안 생기겠죠. 정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정비는 자전거에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비를 안 하고 타는 자전거는 언젠가 사고가 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 예전 영상에 청담동 쪽 가다가 그 자도에서 타이어가 한번 펑크 난 적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프레스타 튜브를 쓰는데
밸브 코어가 리어 부분이 덜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새면서 터진 건데 턱 넘으면서 터졌어요. 타이어는 이상 없고 튜브가 터졌습니다. 턱 넘다가. 근데 그 코어가 바람이 빠진 것도 아니고 안 빠진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 턱을 넘으면서 충격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솔직히 샵에 가가지고 그거 갈면 3만원씩 받잖아요. 그게 너무 배 아파서 그냥 끌고 지하철 타고 왔다니까요. 제가 미련한 줄 알지만 뭐 제가 튜브랑 타이어를 갈 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3만원을 꽁돈을 쓰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정비를 못 하시는 분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지만 정비를 할 줄 아는데 거기다 3만원을 때려받고 또 튜브값까지 하면은 4만원을 때려박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고 지하철 타고 그냥 왔던 기억이 있어요. 뭐 나름 재밌었습니다. 덕분에 끌바를 했으니까. 네. 세팅이나 변속을 잘 해놔가지고 또 철저하게 잘 조여놓고 확실히 지금 여러분들 소리 들어보세요. 체인 돌아가는 소리 외에 잡소리가 아예 안 납니다. 자전거에서 그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소리도 안 나고. 이게 평소에 잘 해놓으면 사실 크게 문제 없어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가면 BB5거든요. 근데 지금 심부름이 먼저기 때문에 심부름 먼저 갔다가 오는 길에 BB5는 들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좀 중간중간 많이 멈춥니다. 이유가 뭐냐면 뭐 너무 힘들고 아파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이런 안 좋은 길들이 있어요. 제가 고압 타이어, 얇은 슬림한 타이어를 쓰기 때문에 턱이라든지 되게 불규칙한 도로 구간을 갈 때는 잠깐씩 내립니다. 제가 일부러 내려요. 일부러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봐가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이어를 한번 딱 끼우면요, 뭐 특별한 그 청담동에서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1년 동안은 무조건 탑니다. 안 터뜨리고. 튜브는 터질지언정 타이어는 안 터뜨려요. 뭐 타이어는 터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거겠지. 사실 2단이 평지에서는 오랫동안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 고속주행이 잘 돼요,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조금만 부품들 조금씩만 바꿔서 가볍게 타면은 자전거 자체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훨씬 빠릅니다. 뭐 이거는 또 이제 타는 사람 엔진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저는 2단 제품에 길이 아주 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누차 얘기하지만 2단이 정비하기 제일 편합니다. 사실 할 게 없어요, 별로. 저 같은 경우는 머드가드 짐바지 있는 모델도 아니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런 면에서 보면 E타입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만 고수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E타입이 나왔었거든요. S2E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안 나오잖아요. 무조건 머드가드 포함해서 나오니까 또 이제 P라인이나 T라인 모델, 고가의 모델들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더더욱 이제 조금 퀄도 높아지고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돼가지고 이제 2단은 좀 등한시하게 되는 이제 단수가 됐어요, 사실은. 근데 저처럼 2단만 고수하고 2단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리지널을 워낙 고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브롬톤도 6단도 사실 높은 단이 아니거든요. 달리는 걸로만 친다 그러면
왜냐면 또 3단 자체가 외장이 아니고 내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전거들에 비해서 약간 그 뭐랄까 스피드 같은 거 많이 딸려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안정적으로 타는 자전거라고 할까? 브롬톤은 빨리 타는 자전거도 사실 아닙니다. 원래도 되게 빠른 자전거는 아니에요. 그냥 구름성이 좋은 자전거지 빠른 자전거가 아닙니다. 그것만 알고 타시면 됩니다. 브롬톤 타시는 분들은 세이프 모드를 많이 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속도를 좀 평지에서 내겠다고 하면 사실은 단수보다는 가벼운 게 당연히 더 빠르겠죠. 2단이 좀 거기에 적합하긴 해요. 단 이제 언덕에서 좀 쥐약인 거고 스피드 사실 6단하고 2단하고 속도 차이가 뭐 그렇게 엄청 크게 나지 않아요. 브롬톤은 사람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단수가 높고 많으면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자전거마다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뭐 단이 높다고 무조건 다 빠른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더가 또 어떻게 타느냐도 문제고, 스피디하게 타겠다 그러면 약간의 튜닝을 해야 돼요. 스프린터급으로. 빨리 가시죠, 아저씨. 사실 브롬톤도 생활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브롬톤을 스프린터로 만들어서 타려고 하시는 분들 좀 있던데, 그냥 오리지널로 편하게 타십시오. 있는 그대로 타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여기 눈밭이어가지고 잠깐 걸어서 지나갈게요. 햇빛이 정말 오늘 따사롭습니다. 야, 매일 이 정도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응? 그러면 매일 나와서 탈 텐데. 날씨가 너무 좋다, 진짜로. 요즘 트라이폴드가 이제 시장이 너무 확대됐어요. 이제 브롬톤을 언젠가는 위협할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런 상황에 도래했네요. 브롬톤을 그동안 판매하시던 그 샵 주인분들도 그렇고 좀 타격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뭘 두둔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건 흐름이기 때문에 뭐 트라이폴드 시장이 커진 거에 대해서 뭐 제가 안 좋고 말고 할 건 없어요. 근데 브롬톤의 위상이 많이 적어졌어요. 이제 특허가 끝나면서부터 미친듯이 중국에서 트라이폴드를 생산하고 또 그와 유사한 자전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사실 성능 면에서는 그 트라이폴드들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이제 브롬톤은 급을 나누지만 물론 이제 트라이폴드도 급을 나누긴 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양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중간중간 눈밭이 있네. 그렇기 때문에 브롬톤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힘들어서 내린 거 아닙니다. 중간중간 눈밭이 아직 들러군 데가 있어요. 빙판길은 다 녹았는데
아 참 그 운행할 만 안 나게. 그죠 여러분? 사실 제가 트라이폴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도 이제 브롬톤을 타면서 단골로 쭉 다니던 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트라이폴드를 같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왜 자전거를 가볍게 타겠다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 보면 그 빈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빈 공간들이 많을수록 가벼워는 지겠지만 뭔가 허술해질 수 있는 것처럼 그 빈 공간에 대한 고찰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브롬톤을 대체할 트라이폴드들이 이제 이렇게 막 밀려 나오니까 이제 브롬톤의 입지도 좁아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뭐 브롬톤만 타왔기 때문에 뭐 이 흐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을 수 없는 거니까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 좀 많이 묻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약간 좀 저도 좀 한편으로는 그러네요.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나쁜 것도 아닌데 약간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구매하게 된 이 브롬톤도 트라이폴드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구매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 C라인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온다고 하면 또 모르죠. 근데 이제는 저도 막 1년 정도 타고 판매하고 또 사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한 15번 16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횟수로 한 15년 정도 지금 탄 셈인데 브롬톤을 이제 그것도 이제 그만하고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이 제품으로 계속 정착을 하다가 진짜 이제 뭐 못 타줄 정도가 되면 새로 사야 되지. 이걸 좀 오래 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정착해서. 그래서 이전처럼 돈 들여서 튜닝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좀 순정틱하게 딱 기본적으로 핵심 되는 부분들만 튜닝을 해서 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순정의 구름성도 나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롬톤은 빠른 자전거가 아니고 구름성이 좋은 자전거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 없죠. 저는 그 구름성을 즐기는 거지 속도를 즐기는 게 아닙니다. 빠른 자전거 탈 것 같았으면 브롬톤이 아닌 뭐 버디나 다운유를 탔겠죠. 사실 타보면 다운 제품들이 막 타기는 정말 편한 자전거예요. 저도 타보니까 20인치고 원래는 이제 16인치가 작은 16인치만 다운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브롬톤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브롬톤을 안 타고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고 다운 K9 그거 사가지고 뭐 또 디스크 브레이크고 하니까 더 빠를 수 있죠. 그게 라테 소리 죽이겠죠. 보니까는 8, 9단짜리 라테 소리 장난 아니더라고요. 다운도 예전보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사실 다운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타는 자전거로 치면은 정말 좋은 자전거예요. 사실은 편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뭐 브롬톤에 이제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요것만 좀 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어차피 세컨 자전거를 또 하나 사긴 사야 돼요. 이 브롬톤은 어차피 장거리를 달리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2단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또 2단짜리 외에는 타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렇고 이제 장거리용으로 다운을 하나 사서 다운도 기본적인 것만 딱 꾸며가지고 타면 장거리 달 때 진짜 기가 막히죠. 뒤에 짐바지 렉 달아가지고 안장가방 딱 싣고 웬만한 짐 다 실어가지고 그렇게 타면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어떤 자전거가 어떤 자전거를 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타느냐가 또 중요한 거니까 자전거는. 와, 오늘 진짜 날씨, 바람은 조금 부는데요, 차가운 바람은 아닙니다. 온도가 따뜻해서 그런지 따뜻한 바람이 부네요. 그리고 막 세게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아, 좋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벌써 미금역 지나고 이제 정자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정자만 지나면 서현은 금방이에요. 순회 서현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 집에 기흥 쪽이니까 거기서 여기 넘어올 때 그 중간에 신갈 쪽 언덕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너무 지대가 높아가지고 거기 넘을 때 짜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하철 타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그래도 지하철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냥 저는 차도가 위험하니까 그쪽으로 대부분 안 가시고 저 안으로 더 들어가서 기흥구청 쪽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냥 거의 가로질러 갑니다. 큰 도로를. 근데 사실 그 고개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빠르기는 더 빨라요. 한참 돌아가는 게 아니고 스트레이트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스트레이트로, 위험하지만 그쪽을 지나서 바로 언덕만 내려오면 바로 그냥 자도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까지 맞죠? 뭐 한 왕복으로 하면 한 7-8km? 40km? 가까이 되겠네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서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요새 제가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장거리를 못 뛰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판교 한번 갔다 온 게 최근에 제일 많이 간 장거리인데, 이전에는 송파도 가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서울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요새 제가 서울을 잘 안 나갑니다. 이제 점프할 때는 가도 점프 안 하면은 그냥. 브롬톤은 사실 오랫동안 탈 수가 없어요. 엔진이 안 되니까 이게. 2단짜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실 6단이 꾸준히 탄다 그러면 오히려 천천히 가도 더 오랫동안 탈 수 있는데, 또 제가 내장 기어를 싫어하다 보니까 2단만 탑니다. 아이고, 보급식을 안 갖고 나왔네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고. 참말로 요새 아주 그냥 이 머리가 닭대가리가 돼가지고 잘 안 돌아가요 요즘. 그래서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금방 앞에 산 말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치매가 온 건지 모르겠는데 심각합니다 저도. 와, 여기 아직도 공사를 하네. 정말 얘네들 뭔지 모르겠어. 왜 그러는 거야 아저씨들. 응? 형제 자매님들 빨리빨리 공사 좀 끝내주세요. 어쩔 수 없이 또 인도를 경유해서 가야 되겠네. 이전부터 계속 그랬는데 아직도 인도 경유해서 가란 소리구만. 어쩔 수 없죠. 뭐 여기 지나가려면 그렇게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경유해서 다 오네. 앞에 전기차도. 근데 전기자전거가 정말 빠를까요, 여러분? 아니, 언덕에서 하면 정말 잘 치고 올라가니까 좋긴 좋더라고. 속도 차이가 많이 나.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간